자, 이제 오늘 44일차 수업 날짜를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본의 아니게 제가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기존 수업에서 좀 변화가 생긴 점 일단 좀 죄송하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업에 협조를 다 잘 해주셔서 제가 집에서라도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저번 시간에 스프링부트 롬복 세팅하는 것까지 했었죠. 롬복 세팅까지 잘 완료해서 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중간에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질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이 없으셨던 걸 보니 다들 잘 세팅을 하신 걸로 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새로운 세팅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돼요. 세팅이라기보다는 이제 만들 때 우리가 사용할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일단 STS 저희 사용하는 거 똑같은 버전으로 제가 새로 설치를 했고요. 이거에서 기존에 있던 JSP AM 이거는 따로 옮겨 놓진 않았어요. 어차피 전에 있던 거를 할 게 아니라서 새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이 상태로 만들어 놨고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다 이 상태 준비되어 있으시죠? 자, 여기서 Create New Spring Starter Project, 전 이거 누를 건데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스타터 입력하면은 나오는 거 아시죠? 이건 저번 시간에도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얘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주고 넥스트. 자, 여기서 우리 건드릴 거 다른 건 없어요. 데모 이것만 먼저 할까요? 여러분들 전 시간에 했던 데모가 여기 남아있잖아요. 패키지 익스플로러 여기에 여기 남아있는 JSP AM JSP AM 말고 데모, 그 프로젝트는 삭제해 주세요. 그냥 프로젝트 지울 때 클릭해서 딜리트 하는 것처럼 똑같이 지우시면 돼요. 그거 지워 주시고 다시 스타터 프로젝트 이걸로 데모란 이름으로 다시 만들 거예요. 똑같은 이름 만들 때 뭐라고 할 거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거 지우는 건데, 그게 귀찮으신 분들은 이름 다른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당장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따라 하시려면 기존에 있는 데모 지워주시고 스타터 프로젝트 만드는 창으로 와서 타입은 메이븐으로 할 거고요. 패키징 와르로 할 겁니다. 그리고 버전 17 그대로 사용할 거고, 여기 그룹이랑 패키지 이쪽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죠.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니셜 넣어주고 이그잼 까지, 그리고 그룹에는 com.initial.exam 이그잼 해놓고 아티팩트 데모, 그리고 패키지에는 이거 두 개 합친 거 저번 시간에도 했던 방식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 주신 다음 넥스트. 자, 저번 시간엔 여기서 롬복 사용했었죠. 여러분들 거 보면 아마 여기에 롬복 있을 거예요. 저번 시간에 롬복을 한번 선택해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롬복이 있으실 텐데 저는 없으니까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스프링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기 스프링 부트 데브 툴스가 있어요. 이거 하나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롬복, 저는 롬복이 여기 없으니까, 여기 있으신 분들은 이거 클릭하셔도 돼요. 어차피 셀렉티드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저는 없으니까 롬복 하나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는 웹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스프링 웹이라고 있어요. 요거까지 체크해 주시면 셀렉티드에 지금 3개 들어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이 상태에서 넥스트 하겠습니다. 스프링 부트, 데브 툴스, 그리고 롬복, 그리고 스프링 웹, 이렇게 3가지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그냥 무시하시고 피니시. 그럼 저번 시간처럼 이쪽 우측 하단에 뭔가
프로그레스 바가 열심히 돌고 있는데 이것만 체크 잘 해주시면 돼요. 기다렸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벌써 다 됐네요. 생각보다 빨리 됐네. 혹시 아직 안 되신 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좀 기다렸다가 다 되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으니. 현동님 혹시 지우실 때, 자 잠시만요. 정희님 잠시만요. 현동님 혹시 지우실 때 그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실존 그 실물 파일도 같이 지우는 거 체크하고 지우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우셨을까요? 워크스페이스에 들어가서 데모 있는 폴더 삭제하시고 새로 프로젝트 만들기 다시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정희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3가지 이렇게 3가지 적어 주시면 돼요. 체크해 주시면 돼요. 스프링 부트, 데브 툴스, 그리고 롬복, 스프링 웹, 이렇게 3가지입니다. 민영님 아직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 현동님은 되시면 이게 해보시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셨으면 열어보세요. 열어보면은 뭐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쪽에, 여기에 상당히 뭐가 많은데, 이 중에서 src 메인 자바 한번 눌러보시고요.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패키지랑 파일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거를 지금 당장 뭐 할 건 아니고, 여기 메인.자바에 마우스 커서 클릭 한번 해놓고 여기서 컨트롤 N 패키지 하나 만들 거예요. 컨트롤러 패키지라고 하나 만들 건데, 자 네임을 안 써져 있네. com. 자기 이니셜 이그잼 데모 점 컨트롤러. 이렇게 패키지 하나를 새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는 데모 패키지랑은 다른 패키지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클래스 파일도 하나 만들 겁니다. 이름은 유저 홈 컨트롤러라고 지어 줄게요. 자, 지금 이쪽 데모 말고 데모랑 다르게 다른 패키지 하나 이거 만드셔야 되고, 지금 이름, 이 패키지 안에다가 클래스 하나 만드는데 이름 유저 홈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어요. 자, 클래스 생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봐오던 클래스 하나가 만들어졌죠. 자, 이제 우리가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는 진짜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사실 지금 클래스 이름을 유저 홈 컨트롤러라고 지어 놓기는 했지만, 얘가 컨트롤러의 역할을 안 하면 얘는 컨트롤러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해올 때부터도 항상 우리가 이름을 사용하려는 목적에 맞게 컨트롤러, 서비스, DAO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지었는데, 막상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고 그 용도로 활용을 안 하면 얘는 사실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는 이유, 우리가 얘를 컨트롤러로 안 쓰고 싶어도 여기다가 이제 어노테이션 골뱅이 하나 단 다음에 컨트롤러라고 쳐줄 거예요. 그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빨간색으로. 근데 이거 임포트 해주면 돼요. 마우스 올려보시면 임포트 할 수 있게, 여기 보면 임포트 할 수 있게 나오기도 하고, 이거 그냥 말고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해서 임포트 해도 돼요. 똑같은 건데,
얘를 이제 임포트를 하면 에러가 사라지고 지금 여기에 색깔이 바뀌었죠. 컨트롤러라고 골뱅이를 붙여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요, 얘는 이제 이 소스 폴더 내에서 그냥 컨트롤러예요. 우리가 이걸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도 이걸 박아놓으면 이제 얘는 컨트롤러로 사용이 될 애예요. 이제 명확하게 명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컨트롤러의 기능을 만들어 주면 이 소스 폴더가 구동이 될 때, 실행이 될 때 알아서 이게 달려있는 그 파일들을 컨트롤러로 인식을 하고 컨트롤러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세팅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다 스킵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하나로. 이거는 사실 그리고 스프링 부트라기보다는 그냥 스프링에서 제공되는 것들인데, 이제 스프링 부트랑 더 활용이 돼서 더 편하게 웹 개발을 할 수 있는 이제 상태가 되었어요. 우리는 처음에 스타트 프로젝트 만들 때 아까 세 가지 셀렉티드 했던 거, 걔네들로 인해서 좀 편하게 코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런 거 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골뱅이 넣어주고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있어요. 얘도 컨트롤 스페이스 자동 완성 되거든요. 적당히 치다가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 보시면 나와요. 리퀘스트 매핑 넣어주고 괄호 열고 쌍따옴표 그리고 usr 홈 메인 이라고 하나 넣어 줄게요. 자, 이 리퀘스트 매핑은 이름만 봐도 어느 정도 유추가 되시죠? 얘는 그냥 딱 요청을 매핑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원래 서블릿 파일 만들고 웹 서블릿 해서 그 요청 그 주소 입력할 때 들어오는 요청을 우리가 정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요청을 들어오면 이 서블릿한테 일 시킨다 라는 식으로 개발이 됐었는데, 얘는 이 요청이 들어오면 이 컨트롤러 실행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 말하면 이 컨트롤러가 아니라 이 리퀘스트 매핑이 걸려있는 이 밑에 만들 메서드가 실행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에러 나고 있는 건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자, 골뱅이 하나 또 찍은 다음에 이번에는 리스폰스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리스폰스 바디라고 있어요. 이거 리스폰스 바디 만들어 주시고, 얘는 이제 밑에다가 퍼블릭 스트링 show main 이라고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리턴 타입이 있는데 리턴 값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다 리턴 이런 거 하나만 넣어줘도 뭐라고는 안 하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다 되셨을까요? 일단은 그 스프링 부트 기본적인 사용하는 방식 알아보고 있는 건데, 또 얘가 스프링 부트가 상당히 좋은 이점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같은 걸 리턴해 주게 하고, 자, 우리가 원래 JSP AM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뭔가 만들었어요. 서블릿에서 만들고 response.writer.get append 해가지고 HTML 형태로 보여줄 거 적어주고 서버 키고 페이지 켰을 때 이제 그 우리가 보여주려고 했던 문구들이 화면에 나타나는 형식이었는데, 얘는요 지금 서버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도 지금 만들어 놓은 서버 없어요. 일부러 안 만들어 놨는데 얘 이 상태 그대로 실행할 수 있어요. 스프링 부트는 내장되어 있는 톰캣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버를 뭐 따로 설정하고 만들지 않아도 얘가 그냥 구동을 시켜줘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유저 홈 컨트롤러에 우클릭하고 런에즈 보면 런온 서버 하나 있고 그 다음 다 메인분이에요. 이 방식이 아니에요. 얘는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서블릿 같은 경우는 서블릿 페이지 내에서 F11 누르거나 해도 서버를 자동으로 돌게 해서 페이지를 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얘는 내장된 톰캣을 사용할 거라서 여기서 바로 실행하는 건 안 되고, 대신에 프로젝트에 우클릭, 프로젝트 클릭하고 우클릭하고 런에즈 보시면 여기 밑에 스프링 부트 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시게 되면은 서버가 실행을 할 거예요. 내장되어 있는 톰캣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톰캣이 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애들은요, 각 프로젝트마다 내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단위로 실행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우클릭 런에즈 하면 스프링 부트 앱 있죠. 얘를 매번 이렇게 클릭하기 싫으시면 왜 안되지? 뭐 일단 여기 단축키 외워주시면 돼요. Alt Shift X 그리고 B예요. 자, Alt Shift X 하면 여기 뭐 나오거든요. 여기서 B 안 눌리네. 뭐야? Alt Shift X B 왜 여기 입력이 됐어? 제 컴퓨터에서는 단축키가 됐다. 네, Alt Shift X B에 누르시면은 뭐 이런 거 나오실 수도 있고요. 이건 그냥 허용해도 돼요. 제가 화면 인식이 지금 다르게 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서버가 자동으로 구동이 돼요. 이런 거 하나 뜰 거고요. 일단 뭔가 막 열심히 됐어요. 자, 근데 그냥 이렇게 실행시키면 아마 여러분들 안 되실 거예요.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8080 포트 뭐 already in use 해가지고 8080 어쩌고 뜨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일단 8080이 안 떴어요. 근데 이제 뜨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세팅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얘는 그냥 꺼주시면 되고 자, 여기 왼쪽에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src main 리소스라고 하는 거 얘 한번 열어보세요. 그럼 밑에 application.properties라고 있습니다. 얘를 들어가 볼게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 자, 얘가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이제 세팅들, 여러가지 설정 같은 걸 여기서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수업 중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글로벌 프로퍼티스라고 해서 설정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보관을 한다 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에서는 이 application.properties라고 하는 애가 그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근데 또 이게 STS, 이 스트링 툴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STS 툴 안에서는 프로젝트를 만들면 얘로 만들어줘요. application.properties로. 근데 이게 인텔리제이 같은 걸로 프로젝트를 만드셨으면 얘가 application.yml이라고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퍼티스가 붙냐 아니면 YML 이게 붙냐 이 차이인데, 사실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설정하는 건 똑같고요. 다만 설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조금 달라요. 프로퍼티스가 좀 더 옛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YML로 많이 세팅을 하기는 하는데, YML이 좀 더 가독성도 좋고 설정할 때 편해요. 계층형 구조로 쌓을 수가 있어서 훨씬 편한데, 대신 프로퍼티스로 세팅되어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구글링 하시면 다 나옵니다. 둘이 같은 세팅을 할 수 있는 파일이고, 얘네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만 다른 거니까. 자, 이거는 따라하지 말고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 지금 내장되어 있는 톰캣 서버의 포트를 변경을 할 거예요. 그 포트 변경에 대한 세팅을 할 건데, 프로퍼티스랑 YML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프로퍼티스에서는 포트를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서버.port 8084 라고 바꿔주고 저장한 다음에 키면 포트가 8084로 실행이 돼요. 이거는 따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만 할 거예요. 어차피 저도 YML로 세팅을 할 거라서. 런에즈의 스프링 부트 앱 실행시켜보면, 자, 여기 보이실까요? 포트 바뀐 거. 아까는 이게 8080이었는데 지금 서버 세팅을 바꿨기 때문에 8084로 실행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엔 YML로 바꿔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프로퍼티스 대신에 이름을 그냥 YML로 바꿔주면 돼요. 어플리케이션 점 프로퍼티스 말고 YML. 자, 이거는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세팅을 할 건데 여러분들도 이걸로 세팅하는 게 좋으시겠죠? 만약에 난 프로퍼티스로 할래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하는 세팅을 프로퍼티스 버전으로 구글링해서 찾아본 다음에 세팅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YML로 바꿔준 상태로 다시 켜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세팅을 할 건데 좀 방식이 달라요. 얘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왜 뭐라 하지? 다시. 왜 이럴까요? 이거는 저도 처음 있는 일인데, expecting.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스페이스바 한번 치니까 안 뜨신다고요? 저는 그래도 뜨는데? 아, 얘를,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띄어쓰기를 안 해도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조건 해줘야 되나 보네요. 여기가. 네.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네. 이 땡땡 이후로 띄어쓰기를 한번 넣어줘야지 이제 뭐라고 안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하죠. 이러면 이제 아까는 서버.포트 해서 8084로 바꿨고, 이번에는 서버 땡땡 밑에 줄에 포트 땡땡 8084 이렇게 바꿨는데, 지금 얘만 보면 사실 프로퍼티스가 더 쉬워 보이잖아요. 간단하고. 근데 이제 프로퍼티스랑 YML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얘가 자꾸 렉이 걸리네. 이유가 뭐지? 자, 잠시만요. 뭐가 문제지? 일단 줌밋을 좀 껐어요. 이거 마우스로 보여드리는 거, 글자 쓰는 거 이런 건데 그게 꺼졌는데 다시 켜볼게요. 얘가 왜 자꾸 렉을 만들지? 일단 다시 말씀을 좀 이어서 나가보자면, 글로벌 프로퍼티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썼던 게 서버.포트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서버 관련 설정할 때 만약에 서버에 뭐 포트 이런 게 하나 더 있다라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없겠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세팅을 할 때 이 앞에 경로를 잡아줘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서버에 세팅을 할 거다. 그럼 앞에 서버점이 계속 붙어요.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정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에는 YML이 가독성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계층형, 우리가 코드 짜는 방식대로 비슷하게 좀 만들어가는 세팅이라고 한다면, 프로퍼티스는 좀 더, 그러니까 모든 세팅 하나하나에 그 내용들을 다 담아줘야 돼서 나중에 쌓이면 프로퍼티스는 뭔가 왕창 쌓이는데 YML은 좀 간단하게 쭉쭉쭉 끊어져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YML을 사용을 하는 거고, 일단 얘도 8084 바꿨으니까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 왜? 자, 프로젝트에 런에즈 스프링부트 앱 실행시켜 보면 얘 8080이야. 잠시만요. application.yml 뭐지? 왜 안 바뀌었지?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얘를 그냥 삭제했다가 YAML이요? 이상하다. 이거 YML인데. 일단 잠시만요. 네, 제가 기존의 프로젝트 하나 지웠고 다시 설정을 좀 해볼게요. 스타터 프로젝트 만들어서 웨이븐 와르자르 17 그대로 두고 넥스트 럼벅 스프링부트 스프링웹 피니시. 자, 금방 되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자. 패키지 다시 만들고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유저 홈 메인, 메인이 아니지, 유저 홈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주고, 아까 만들었던 거 다시 그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만들어주고 리소스에서 얘 바로 이름 바꿔주고, 그리고 얘 들어와서 서버 부트 8084 실행시켜주고 저장해주고 얘를 실행을 한번 했을 때 바뀌었네요. 이제 아까 왜 안 바뀌었지? 원래 이게 바뀌거든요? 잘 돼야 되는데 적어주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일진님 질문해 주신 게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컨트롤러랑 네네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프링부트로 사용을 할 때 이 리퀘스트 매핑을 통해서 요청을 요청을 분기를 타고 얘를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네, 그렇죠. 이게 기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발전해 나갈 거고요. 나중에 무조건 이런 형태는 아니어도 한동안은 이 형태를 좀 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디폴트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컨트롤러에서 요청 받아들이고 그 요청을 받아들였을 때 이 안에 있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데 내가 어떤 응답을 보여줄 건가를 리스폰스 바디로 지정을 해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처럼 저랑 서버 세팅 똑같이 했는데 안 바뀌셨던 분들은 프로젝트 하나 다시 파고 해보니까 또 되네요. 문제가 없어요. 이게 정확히 아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근데 이런 일들이 되게 빈번할 거예요. 정말 이유 없이 갑자기 안 되는 거, 잘 되던 것도 안 되고
잘 안 되던 게 또 갑자기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빈번하게 일어날 겁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 항상 새로 지우고 새로 만들고 이거는 좀 좋은 방법은 아니니까 그렇지 않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얘가 처음에 프로퍼티스에서 세팅을 하고 저장한 다음에 서버를 한번 실행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를 바꿨는데 그 전에 있던 캐시가 남아서 얘가 인식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퍼티스의 내용이 그냥 지워진 상태까지만 얘가 인지를 하고 YML 세팅을 인지를 못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만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지웠다가 다시 만들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서버 세팅해서 8084 우리가 사용하던 포트로 변경을 좀 했고요. 자, 그럼 이 상태 이대로 둔 다음에 한번 열어봐야겠죠? 저 컨트롤러가 도대체 어떤 말을 뱉어주는가를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로컬호스트 8084 usr 홈 메인, 여기 들어있는 리퀘스트 매핑 주소를 로컬호스트 뒤에 붙여서 입력을 해주니까 뭐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가 나왔죠. 여기 리턴 안녕하세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얘는 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문자를 리턴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매핑으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화면 보여주려고 하는 리스폰스 바디를 이 메서드라고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얘가 리턴해주는 안녕하세요가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사용법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서블릿 JSP 활용해서 했던 방식,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JSP한테 일을 넘기고 해야겠죠. 지금 그건 나중에 얘기긴 한데,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뭐 여기에 뭐 페이지 구성을 하고 게시물을 만들고 어려워요, 이렇게는. 근데 일단 기본적인 사용법 좀 더 익히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진행을 할 거니까, 자, 일단 안녕하세요를 뽑았고, 지금 여기까지 안녕하세요까지 다 잘 나오시는 거 확인 한 번씩 다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기세 한번 올리도록 하죠. 기세 레파지토리 하나 만들어서 얘 이름을 스프링 부트 AM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레파지토리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이거 주소 하나 복사해 놓고요. 이거 기세 올리는 거는 사실 뭐 그전에 했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어요. 참, 근데 제가 깃 올리기 전에 이런 거 서버 돌아가고 있는 거 있으면 끄고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꺼주시고 로케이션에 들어가서 자, 여기다가 깃배시 히어 하는 법 있었죠? 근데 얘는 보시면 여기만 봐도 지금 깃 이그노어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깃 이그노어 만들어져 있는 걸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들 뭐 점 클래스 패스, 프로젝트 세팅스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빌드도. 그래서 이그노어만 원래 하던 방식에서 이그노어 하는 것만 빼고 진행하면 돼요. 그래서 깃배시 히어 눌러주고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셔야죠. 네. 세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git init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마스터 파일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git init 마스터 붙은 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git
리모트 add origin 하고 나서 아까 복사했던 이 주소, 실제 레파지토리 경로 주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폴더가, 우리 그 프로젝트 만들어져 있는 폴더가 git과 git 레파지토리랑 연동이 된 상태겠죠? 그러면 이 다음에 git ignore 어차피 만들어져 있는 거 그냥 쓸 거라서 따로 안 하기로 했으니까 git add 점 git status git commit 메시지, 얘는 환경 세팅, 환경 설정, 환경 세팅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git push origin master. 저는 이게 떴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던 방식이 있으니까 이게 안 뜨셨겠지만 저는 이게 떴기 때문에 이걸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 올라갔죠? 정상적으로 커밋이 됐으니 이것도 공유를 한번 해볼까요? sb.am에 들어갔고 환경 세팅 이름을 이렇게 하죠. 스프링부터 환경 세팅. 자, 일단은 지금 기본적인 사용법 익혔고 환경 어느 정도 세팅한 거, 이런 거까지 해서 프로젝트를 커밋을 했어요. 지금 수업 페이지 새로 해보시면은 올라갔을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지금 안 됐다, 안녕하세요 띄우는 것까지가 아직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 이용해서 얘까지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시고, 다 되신 분들은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네, 간단하게 몇 가지 더 해볼게요.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 49분 8시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